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때 다르게 살았더라면 하는 후에 누구나 한 번쯤 떠올리죠.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500명의 7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년의 후회 터업치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설문은 총 500명을 대상으로 그중 가장 많이 언급된 후회부터 순위별로 백분율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각 사연은 인터넷 여론조사 응답 중에서 베스트 글로 선정된 글을 가져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연은 인터넷 여론조사 1위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것 24% 120명으로 김영수님의 글이 베스트 글로 선정되었습니다. 자, 김영수님이 여러분께 직접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김영수님의 사연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2세 김영수라고 합니다. 제 편지가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베스트 글로 뽑혔다니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닿은 모양이네요. 저는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평생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건강을 챙기지 않은 겁니다. 젊을 때는 몸이 튼튼해서 운동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물론 출근할 때 매일 15분 정도는 걸었어요. 집에서 사무실이 가까워서 아침마다 천천히 걷곤 했는데 그걸로 충분하다고 착각했어요. 퇴근 후엔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주말엔 피곤하다며 잠만 잤죠. 동료들이 운동 좀 해라, 나중에 후회한다고 했지만 저는 출근길 걷는 것도 운동 아니야? 라며 웃어넘겼어요. 여러분, 그때 좀 더 신경 썼더라면 지금 제 가슴을 짓누르는 이 후회가 없었을 텐데요. 저는 경기도 작은 마을에서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집이 가난해서 공부가 유일한 희망이었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죠. 25세에 합격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안정적인 삶을 시작했죠. 근데 일이 바빠지면서 몸을 돌볼 여유가 없어졌어요. 새벽까지 서류 정리하고 주말에도 야근하던 날이 많았죠. 출근길 15분 걷는 게 제 운동의 전부였어요. 여러분께 꼭 말하고 싶네요. 그걸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30대에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았어요. 가족을 부양하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했고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죠. 아내가 좀 쉬면서 몸 챙겨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출근하면서 걷잖아, 괜찮아라며 넘겼어요. 그땐 허리 통증 하나 없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젊을 땐 건강이 영원할 것 같죠. 40대엔 승진해서 과장이 됐고 책임감이 더 커졌어요. 회식도 잦아졌고 술과 기름진 안주가 일상이 됐죠. 동료들과 맥주 한잔하며 이게 운동 대신이지라고 농담했어요. 주말에라도 운동할 시간 있으면 잠이나 더 자야지 피곤한데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50대에 접어들면서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다리가 저려서 깜짝 놀랐는데 잠깐 그러다 말겠지 했어요. 근데 점점 자주 저리더군요. 그래도 병원은 안 갔어요. 바빠서 그리고 겁나서 그러다 60세에 정년퇴직했어요.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야지 했는데 그때부터 몸이 본격적으로 무너지더라고요. 퇴직 후 1년 만에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병원에서 관절염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물었죠. 평소에 운동하셨어요? 저는 출근길에 15분 정도 걸은 거 빼곤 거의 안 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의사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출근길 걷는 건 기본 활동일 뿐이에요. 꾸준히 운동했으면 지금 이렇게 심하지 않았을 텐데. 65세엔 당뇨 진단까지 받았어요. 혈당 수치가 높아서 약을 먹기 시작했고 술도 끊었죠. 근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손끝이 저리고 눈도 침침해졌어요. 의사가 그러더군요. 출근길 걷는 걸 운동으로 쳤다면 오산이었어요. 건강을 지키려면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했어요. 여러분, 제 말 들어보세요. 건강은 미리 챙겨야 해요. 저는 요즘 손주들과의 시간이 가장 소중한데 6살 손주가 할아버지 공원 가서 놀아요. 라고 조르는데 무릎이 아파서 한 바퀴 돌기도 힘드네요. 손주가 축구공 차는 걸 멀리서 지켜보는 게 전부예요. 그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하루 10분이라도 더 움직였더라면 지금 이렇게 앉아만 있진 않았을 텐데.
제 하루는 이제 약 먹는 시간과 병원 방문으로 채워져요. 아침에 관절염 약, 점심에 당뇨약, 병원 가는 날은 반나절이 훌쩍 가죠. 퇴직 후 여행 가고 자전거 타며 취미 생활 즐기려던 꿈은 접었어요.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까요. 최근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하루 15분이라도 걸어보려 하지만 무릎이 아파서 10분도 힘들 때가 많아요. 의사가 그러더군요. 이제라도 하는 게 낫긴 하지만 예전처럼 회복되긴 어려워요. 그 말 들으니 더 후회돼요. 여러분께 꼭 당부하고 싶어요. 출근길 걷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 오만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젊을 때 건강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출근길 15분 걷는 게 운동의 전부인 줄 알았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걷고 있지만 30대, 40대에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손주와 뛰어놀 수 있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한 게 제일 아쉬워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건강 챙기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두 번째 사연은 인터넷 여론조사 2위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않은 것 18% 90명으로 박미경님의 글이 베스트 글로 선정되었습니다. 자, 박미경님이 여러분께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박미경님의 사연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않은 것.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경이에요. 저는 40년 넘게 주부로 세 아이의 엄마로 살아왔어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가족에게 제 마음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거예요. 늘 바빠서 또 어색해서 괜찮아라는 말로 감정을 덮었죠. 남편이 힘들 때도 아이들이 속상할 때도 그냥 참으라고만 했어요. 10년 전 남편을 갑작스레 떠나보낸 후에야 깨달았어요. 고맙다, 사랑해라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안 했구나. 지금이라도 자식들에게 말해보려 하지만 어색해서 입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 이 아쉬움 느끼지 않으려면 꼭 마음을 전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 작은 동네에서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늘 바빠서 저희를 챙길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인지 저도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어요. 괜찮아가 제 버릇이었죠. 20대 초반 공장에서 일하다 만난 남편과 25세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말수가 적었고 저도 말이 많지 않아서 조용히 지냈죠. 그래도 서로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 곧장 첫째를 낳고 2년 뒤 둘째, 3년 뒤 셋째가 태어났어요. 아이 셋을 키우려면 정신없었죠.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왔고 저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챙기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감정을 나눌 틈이 없었죠. 남편이 힘들어 보일 때 괜찮아? 라고 물으면 괜찮아 라고 답하고 끝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좀 더 물어봤더라면 왜 힘든지,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 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냥 넘겼어요. 30대, 40대는 아이들 키우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큰아들이 학교에서 싸우고 울며 왔을 때 저는 괜찮아, 남자애들 다 그러다 보면 되라고 달랬죠. 딸이 시험 망쳤다고 속상해할 때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고 했어요. 그때마다 아이들 눈빛이 어두워졌던 게 기억나요. 근데 저는 무시했어요. 감정을 깊이 나누는 게 어색했거든요. 남편에게도 그랬어요. 현장에서 다쳐서 집에 일찍 온 날 팔에 붕대를 감고 힘없이 앉아있길래 괜찮아? 라고 물었죠. 괜찮아, 별거 아냐라고 해서 그걸로 끝냈어요.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고맙다, 힘들지? 같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소중한 줄 그땐 몰랐어요. 50대의 아이들이 독립하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남편과 단둘이 남았는데도 말이 별로 없었죠. 저녁 먹고 TV 보고 각자 방에 들어가 자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다 60세의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쓰러졌어요. 그날 아침 평소처럼 밥을 차려줬죠.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 라고 물었더니 괜찮아. 회사 가야지라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병원에서 이미 늦었어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졌죠. 고맙다 한 번 못했는데.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 남은 집에서 많이 생각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제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그때라도 당신 덕에 행복했어라고 말했더라면요. 아이들에게도 미안했어요. 큰아들이 결혼하고 찾아왔을 때 엄마,
나 어렸을 때 좀 더 안아줬으면 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작년엔 딸에게 마음을 열어보려 했어요. 엄마, 요즘 괜찮아요? 라는 전화에 또 괜찮아라고 대답했죠. 근데 끊고 나서 울었어요. 사랑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요즘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요. 5살 손주가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하길래 처음으로 나도 사랑해라고 답했어요. 손주가 까르르 웃는데 눈물이 났죠. 왜 이렇게 말하는 걸 어려워했을까? 여러분, 저처럼 되지 마세요.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했더라면 제 하루는 조용하지만 마음속엔 후회가 가득해요. 작년에 친구가 너 남편한테 참 잘했지라고 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한마디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죠. 이제라도 자식들에게 마음을 전해보려 해요. 근데 어색해서 잘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말하세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단 하루라도 제대로 말했더라면 그게 제일 아쉬워요. 손주에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때는 못했을까요? 세 번째 사연은 인터넷 여론조사 3위, 꿈을 포기한 것 16%, 80명으로 이정훈님의 글이 베스트 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정훈님의 사연, 꿈을 포기한 것. 안녕하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젊을 때 꿈을 포기한 거예요. 20대의 기타 연주에 푹 빠져 있었죠. 길거리에서 공연하고 친구들과 밴드를 만들어 노래 부르던 시절이 제 청춘의 전부였어요. 그때는 음악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부모님 반대와 현실의 벽 앞에서 결국 기타를 내려놓았어요. 60대에 다시 잡아봤지만 손가락이 굳어서 소리가 안 나와요. 손주가 할아버지 기타 쳐주세요라고 할 때마다 그때 꾸준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밀려와요. 여러분, 꿈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부산 바닷가 마을에서 사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했죠. 집에 오래된 라디오가 있어서 팝송을 들으며 흥얼거리곤 했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정훈이 목소리 좋다고 칭찬해 주셨죠. 중학교 때 친구 집에서 기타를 보고 매료됐어요. 코드 몇 개 배운 순간 가슴이 뛰더군요. 그날부터 기타가 제 꿈이 됐어요. 고등학교 때 축제에서 기타 치며 노래를 불렀어요. 관객들이 박수 치고 환호하는 걸 보니 이걸 평생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18세에 친구들과 밴드를 만들었어요. 주말마다 공터에서 공연하고 동전 몇 개 받기도 했죠. 20대 초반엔 대학 대신 음악에 뛰어들었어요. 부산역 근처에서 길거리 공연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셨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큰 무대에 서는 날을 꿈꿨어요. 근데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21세에 부모님이 저를 안 치셨어요. 아버지가 음악은 돈 안 돼. 회사 들어가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눈물로 형들은 다 자리 잡았는데 라고 하셨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고민 끝에 기타를 내려놓았죠. 그날 밤 기타 치며 울었어요. 다음 날 작은 회사에 취직했죠. 사무직으로 서류 정리하고 월급 받아 부모님 드리는 삶이 시작됐어요. 30대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내가 당신 노래 좋다고 응원했지만 이제 현실을 살아야지라며 마음을 접었죠. 기타는 창고에 넣고 주말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전부였어요. 40대엔 팀장이 됐고 회사에서 바빠졌죠. 회식 때 가끔 기타 치며 노래 부르라고 하면 잠깐 쳤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꿈은 젊을 때나 꾸는 거야 라고 스스로 다독였죠. 50대에 퇴직을 준비하면서 퇴직하면 기타 다시 배워야지 했어요. 근데 60세에 정년퇴직 후 창고에서 기타를 꺼냈더니 손이 말을 안 들더군요. 코드 잡아봤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유튜브로 연습해봤지만 손목이 아프고 손가락이 떨려서 10분도 못 쳤어요. 그때 깨달았죠. 꾸준히 했으면 달라졌을 텐데. 손주는 이제 7살이에요. 할아버지, 노래 불러주세요라고 할 때마다 기타를 꺼내지만 제대로 칠 수가 없어요. 옛날엔 잘 쳤어요. 라고 묻는데 잘 쳤지 라고 웃으며 대답하죠. 근데 가슴이 아파요. 그때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손주 앞에서 멋지게 연주했을 텐데 최근 동네 문화센터에서 기타 강의를 들어봤어요.
70세에 다시 배우기 시작했지만 손이 따라주질 않아요. 강사가 젊을 때 했으면 금방 했을 텐데 라고 하더군요. 뼈 아픈 말이죠. 제 하루는 조용해요. 아침에 커피 마시며 옛 공연 생각을 해요. 20대의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던 자유로움이 그리워요. 여러분, 꿈이 있다면 놓지 마세요. 저는 기타를 다시 배우고 있지만 진도가 안 나가요. 친구들이 너라면 성공했을 텐데 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요. 라디오에서 팝송 들으면 그때로 돌아간 기분인데 직접 칠 수 없는 게 아쉬워요. 꿈을 접은 게 이렇게 오래 후회로 남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젊을 때 꿈이 현실보다 소중했는데 저는 현실을 택했어요. 지금이라도 배우고 있지만 20대, 30대에 꾸준히 했더라면 손주 앞에서 멋진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한 게 제일 아파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네 번째 사연은 인터넷 여론조사 4위, 친구와 관계를 끊고 산 것 14%, 이름명으로 최옥자님의 글이 베스트 글로 선정되었습니다. 최옥자님의 사연, 친구와 관계를 끊고 산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최옥자예요. 제 글이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베스트 글로 뽑혀 여러분께 후회를 나누게 됐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친구와 관계를 소홀히 해서 결국 끊고 산 거예요. 공장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한 친구와 정말 가까웠어요. 매일 점심을 같이 먹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하며 웃고 울던 사이였죠. 근데 퇴직 후 바빠지면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언젠가 만나겠지 하며 미뤘는데 작년 그 친구가 암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화기를 들었지만 이미 늦었죠. 여러분, 소중한 친구라면 꼭 연락하세요. 저처럼 빈자리만 남기지 마세요. 저는 1955년 충청도 작은 마을에서 5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도와 동생들을 챙겼죠. 친구 사귈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20대 초반, 집안 사정이 어려워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 취직했어요. 그때 영희를 만났죠. 같은 라인에서 일하며 금방 친해졌어요. 영희는 저보다 2살 많았는데 밝고 털털해서 제 빈자리를 채워줬어요. 공장에서 힘들었지만 영희와 함께라면 견딜만 했어요. 점심시간에 뒤뜰에 앉아서 밥 먹으며 영희가 옥자야, 우리 힘들어도 웃자라고 하면 저도 따라 웃었죠. 월급날엔 떡볶이 먹으러 가고 주말엔 시장 구경도 했어요. 30대엔 둘 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우정은 변함없었어요. 영희네 집에 가서 애들 재우고 밤늦게까지 수다 떨곤 했죠. 남편들이 너희 둘은 떼놓을 수 없나 봐라고 놀릴 정도였어요. 40대엔 공장에서 승진하면서 바빠졌어요. 영희는 라인 반장이 됐고 저는 품질 관리로 옮겼죠. 근무 시간이 달라지면서 점심 같이 먹는 날이 줄었어요. 그래도 퇴근 후 맥주 한잔하며 얘기했죠. 50대엔 제가 공장을 그만두고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공장에 남았고 서로 바빠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전화로 잘 지내? 라고 물으면 응, 너도 잘 돼? 라며 짧게 끝냈죠. 나중에 만나자가 입버릇이었어요. 60세의 영희도 퇴직했어요. 영희가 옥자야, 우리 여행 가자고 했는데 제가 애들 챙기느라 바빠서라고 미뤘어요. 그게 마지막 통화였죠. 손주 돌보랴, 영희는 건강 검진 받으랴 연락이 멀어졌어요. 영희 생각이 나면 전화해야지 했지만 내일 하자로 미뤘죠. 그러다 작년 동료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희가 암으로 갔어. 그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영희 장례식에 갔어요. 사진 앞에 서서 미안해. 내가 연락했어야 했는데 라고 중얼거렸죠. 영희 딸이 엄마가 이모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라고 해서 더 무너졌어요. 집에 와서 사진첩을 보니 뒤뜰에서 찍은 사진이 있더군요. 영희가 저를 끌어안고 웃고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 사진이었죠. 요즘은 혼자 동네를 걸어요. 영희와 떡볶이 먹던 가게 앞을 지나면 눈물이 나요. 그때 전화 한 통 했더라면 하는 생각뿐이에요. 영희 묘지에 꽃 한 다발 놓고 미안해라고 했지만 바람만 불더군요. 제 하루는 조용하지만 마음속엔 영희의 빈자리가 커요. 동네 모임에서 친구 소중하지? 라고 물으면 고개만 끄덕여요. 소중한 줄 알았지만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영희와의 3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어요. 퇴직 후에도 연락했더라면, 단 하루라도 만났더라면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매일 후회돼요. 이제라도 남은 친구들에게 전화해보려 하지만 영희는 안 돌아와요. 소중한 사람 꼭 붙잡으세요. 5번째 사연은 인터넷 여론조사 5위, 돈만 쫓은 것 12%, 60명으로 강민수님의 글이 베스트 글로 선정되었습니다. 강민수님의 사연 돈만 쫓은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돈만 쫓으며 산 거예요. 작은 사업을 키우면서 돈 버는 데만 몰두했어요. 가족 여행도, 취미도, 건강도 다 미뤘죠.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가고 아내가 좀 쉬어라고 해도 돈 더 벌어야지라며 무시했어요. 60대에 사업 정리하고 돈을 쌓아놨는데 70대가 되니 체력이 없어 여행도 못 가고 위가 약해 맛집도 못 즐겨요. 아내가 그때 같이 다녔으면 이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돈만 쫓지 마세요. 저는 인천 항구 근처 마을에서 3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선원이라 집에 자주 못 오셨고 어머니 혼자 저희를 키우셨죠. 그래서 돈 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 취직해 돈을 모았어요. 20대 초반엔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월급 타서 어머니 드릴 때마다 뿌듯했죠.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20대 후반에 철물점을 차렸어요. 공장에서 번 돈으로 가게를 열었죠. 처음엔 손님이 적었지만 점점 늘더군요. 28세에 결혼했는데 아내가 당신 열정 좋아라며 응원해줬어요. 30대엔 사업을 키웠어요. 철물점에서 건축 자재로 확장하며 밤늦게까지 계산하고 주말엔 납품 뛰어다녔죠. 아내가 가족이랑 시간 보내라고 했지만 지금 돈 벌 때야라며 넘겼어요. 아이 둘이 태어났는데 얼굴 볼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큰아들 유치원 발표회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돈 벌어야지 하며 다 미뤘죠. 40대엔 사업이 궤도에 올랐어요. 직원도 두고 매출도 늘었죠. 근데 더 욕심이 났어요. 집 사고 노후 준비해야지 하면서 더 뛰었어요. 가족 여행 제안이 와도 나중에 돈 더 모으면 가자고 했죠. 아내는 말이 줄었고 아이들은 아빠 없이 자랐어요. 딸이 아빠는 왜 집에 안 와? 라고 물으면 돈 벌려고 그러지라고 했어요. 그땐 그게 당연했죠. 50대엔 허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됐어요. 병원 가라는 말에 바빠서 못 가라며 약국에서 약만 샀죠. 돈 잃을까 무서웠어요. 60세에 사업을 정리했어요. 퇴직금과 저축을 합치니 큰 돈이 됐죠. 이제 좀 살자 했는데 몸이 안 따라주더군요. 허리 디스크로 수술받고 위궤양까지 생겼어요. 의사가 스트레스랑 과식 때문이에요. 예전부터 관리했으면 이라고 했죠. 제주도 가려 했는데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고 맛집 가도 소화가 안 돼요. 돈은 있는데 쓸 데가 없어요. 요즘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요. 7살 손주가 할아버지 같이 놀자고 하면 허리 때문에 앉아서 장난감만 만져요. 아내가 그때 좀 쉬었다면 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칼처럼 박혔어요. 동네 공원에서 하루 20분 걷는데 숨이 차요. 젊을 때 돈 대신 건강 챙겼더라면 집엔 저축 통장이 있지만 마음은 텅 비었어요. 아내가 돈보다 당신이 소중해서라고 했을 때 눈물이 났죠. 여러분, 돈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죠. 지금 돈은 있는데 체력도 건강도 없어요. 그때 가족과 같이 다녔더라면 그게 제일 아쉬워요. 돈만 쫓지 말고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 보내세요. 6번째 사연은 인터넷 여론조사 6위,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것 10%, 10명으로 이정숙님의 글이 베스트 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정숙님의 사연,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정숙이에요. 제 글이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베스트 글로 뽑혀 후회를 전하게 됐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 평생 남만 챙기느라 저 자신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늘 엄마이자 아내였지. 이정숙이라는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제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죠. 이제 거울 속 저를 보면 이 사람이 누구였지? 하고 낯설어요. 여러분, 저처럼 살지 마세요. 저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때는 여자라면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잘 키우는 게 최고였죠. 20세에 시집와서 남편 밥 차리고 빨래하고
애 키우며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성실했지만 무뚝뚝했고, 저는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키웠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가끔 답답했지만 참았죠. 30대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친구들은 미용실도 가고 취미 생활도 했는데 저는 그게 사치 같았죠. 내가 없으면 집안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꽃을 사고 싶어도 그 돈이면 애들 간식 사야지 하고 포기했죠. 예쁜 옷을 사고 싶어도 남편 셔츠 하나 더 사야지 했어요. 40대엔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고 아이들은 사춘기에 접어들었어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죠.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감정은 뒷전이었어요. 거울을 보며 나는 누구지? 라고 생각했지만 가족을 우선으로 했죠. 50대엔 아이들이 독립하고 남편이 은퇴했어요.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다 싶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더라고요. 50년 동안 남만 챙기다 보니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건강에도 이상이 왔어요. 병원에서 고혈압, 당뇨 초기라고 했죠. 운동도 안 하고 가족 뒷바라지만 하다 보니 몸이 망가졌어요. 왜 나를 돌보지 않았을까? 후회됐어요. 60대엔 친구들과 연락도 뜸해졌어요. 다들 자식 따라 해외로 가거나 손주 키우느라 바빴죠. 혼자 남은 저는 텅 빈 기분이었어요. 남편과 시간이 많아졌지만 대화가 없었죠. 여보, 여행 갈까? 물었더니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제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70세예요.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주 저를 돌아봐요. 요즘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는데 처음엔 어색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취미야 싶었죠. 근데 붓을 잡으니 살아있단 기분이 들더군요. 여러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가족이 중요하지만 내 삶도 소중해요. 나를 돌보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었죠. 젊은 분들, 자신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마지막 사연은 인터넷 여론조사 7위, 미움과 자존심을 놓지 않은 것 6%, 30명으로 박용태님의 글이 베스트 글로 선정되었습니다. 박용태님의 사연, 미움과 자존심을 놓지 않은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용태입니다. 제 글이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베스트 글로 뽑혀 후회를 나눕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자존심을 지키느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한 거예요. 화해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해? 라며 버텼죠. 그러다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둘 제 곁을 떠났어요. 뒤늦게 후회해도 이미 늦어버린 관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처럼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성격이 강했죠. 아버지가 엄격하셔서 저도 그걸 닮았어요.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약해 보인다고 생각했죠. 20대에 군대를 다녀오고 30대에 결혼해 가정을 꾸렸어요. 아내와 연애할 땐 자주 웃었는데 결혼 후엔 무뚝뚝해졌어요. 아이들에게도 엄했죠.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들에게 따뜻한 말을 잘 안 했어요. 40대엔 가장 친한 친구와 크게 다퉜어요. 20년 넘게 지낸 사이였는데 사소한 돈 문제로 연락을 끊었죠.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아서 끝까지 버텼어요.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 했는데 영영 연락이 안 왔어요. 50대의 아들이 대학 가면서 집을 떠났죠. 연락도 뜸해졌는데 속상해도 먼저 전화 못했어요. 내가 언제 연락하라고 안 했냐? 라며 자존심 세웠죠. 가장 후회되는 건 어머니와의 마지막이에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셨는데 자주 못 찾아뵀어요. 다음 주에 가야지 하며 미루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손 한 번 못 잡아드린 게 마음에 남아요. 60대엔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던 관계들이 늦어버렸어요. 아내에게 여행 갈까? 했더니 이제 와서 라며 씁쓸하게 웃더군요. 왜 미움과 자존심을 못 내려놓았을까요? 먼저 사과했으면 연락했으면 됐을 텐데 인생이 생각보다 짧아요. 요즘은 변하려고 노력해요. 며칠 전 아들에게 먼저 전화했더니 반갑게 받아주더군요. 아버지, 웬일이에요? 하길래 그냥 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웠던 걸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다퉜다면 먼저 손 내미세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자주 찾아뵙고요.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요. 저는 잃은 게 많지만 이제라도 남은 사람들과 따뜻하게 지내려 해요. 마지막 사연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사연들은 500명의 70대 노인들이 참여한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밝힌 후회들로 그중에서 베스트 글을 가져와 소개해드렸습니다. 1위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것 24%부터 7위 미움과 자존심을 놓지 않은 것 6%까지 각기 다른 삶의 무게를 담고 있죠. 우리는 후회를 피할 수 없지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의 후회는 줄일 수 있겠죠. 혹시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후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건강을 챙기고 미뤄둔 꿈을 꺼내보는 것. 그 작은 행동이 모여 미래의 우리에게 후회보다 감사와 미소를 남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후회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또는 이 사연들을 듣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더 좋은 삶을 만들어가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